사실 그동안 발은 무릎이나 어깨 등에 비해 주먹을 덜 봐도 하는데요. 족부 질환은 경제적 수준과 깊은 관련이 있답니다. 족부 질환은 보통 통상적으로 국민소득이 한 2만 불에서 3만 불 이상이 되어야 환자들이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우리나라에서도 걷기, 뛰기, 여러 가지 스포츠 열풍이 일어나게 됐죠. 특히 그러면서 발 질환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발은 인체공학적으로 최고의 예술품이다 라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표현처럼 우리의 발은 26개의 뼈와 19개의 근육과 힘줄, 그리고 30개 이상의 관절과 107개의 인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매우 유연하면서도 견고한 구조로 할 수 있죠. 특히 발목뼈인 거골은 매우 유연해서 발을 상하 좌우로 움직이며 우리가 걷거나 뛸 수 있게 해줍니다. 가장 먼저 지면에 닿는 뒤꿈치 뼈는 체중을 지탱하고 발 가운데 아치 모양의 중족골은 유연성을 높여 충격을 흡수하고요. 발가락 뼈인 지골은 걸을 때 발바닥을 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서고 걷고 뛰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발, 그래서 우리 몸의 주춧돌이라 불립니다. 인체의 주춧돌, 발에 문제가 생기면 일상적인 활동 모두가 불편해지죠. 군산에 살고 계신 현숙님은 특히 아침에 일어날 때 발 통증이 극심하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딱 첫 발을 디뎠을 때 완전히 그냥 주저앉을 정도로 걸음을 한 발자국도 못 걸었었어요. 너무나 고통이 심했었어요. 통증이 오니까 이 발바닥이 이렇게 디디는 게 너무 싫더라고. 그래서 항상 잘 때도 꼭 양발을 신어야 되고, 그래서 이 양발은 제가 이 발바닥 보호막으로 신고 있어요. 양말로 겨우 발바닥 통증을 견디고 계시는군요. 현숙님처럼 아침 첫 발이 가장 아프다는 또 다른 분이 계신데요. 두 번째 귀하신 몸, 판기님. 노란 슬리퍼를 신고 일어나시나 했는데 침대에서 바로 내려오질 않고 한참 동안 발 마사지를 하십니다. 걸음이 많이 아파요. 일어나서 아프지는 않은데 첫 발을 디딜 때 짜릿하다고 할까요? 그러면서 머리에 충격이 오는 것 같아요. 그걸 피하기 위해서 마사지를 하고 출발을 해요. 조심조심 걸으시는데요. 맨발은 통증이 심해 현숙님이 양말을 신듯 한기님은 노란 슬리퍼를 늘 착용하고 있다네요. 아픈 발로 어딜 가시는 걸까요? 아, 운동을 하려는군요. 한기님은 유도 선수 출신 체육 선생님. 이야, 어깨를 가볍게 드시는데요. 발바닥에 충격이 가면 안 되니까, 절대 안 되니까라는 생각 때문에 건강 유지를 위해서 헬스 이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발이 아파 하체 운동을 못 하시는군요. 과연 판기님과 현숙님은 왜 발바닥이 아픈 걸까요? 먼저 발목과 발바닥에 있는 26개의 뼈에 이상이 없는지 엑스레이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이어서 초음파 검사도 진행됐는데요. 뼈 외에 인대 손상이나 발 근육의 염증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서죠. 지금 환자분께서는 뒤꿈치가 제일 아프다고 하셨는데 제일 아픈 데가 어딘지 여기. 예. 여기. 거기 좀, 여기 딱 여긴 거죠? 그죠? 여기. 얼마나 오래되셨어? 젊으셨을 때부터? 한 10년은 10년 정도 되신 것 같고. 병원에 가보셨을 거 아니에요? 가봐도 달라진 게 없으니까요. 이현숙님은 이판기님의 발바닥 통증의 원인은 족저근막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발바닥의 맨 밑에 보시다시피 막이 하나 있습니다. 발 뒤꿈치 뼈에서 시작돼서 발 앞쪽으로는 이렇게 쫙 펴지면서 발바닥 전체를 감싸는 근막이 있는데요. 이를 족저, 발의 맨 마지막에 있는 근막이라고 합니다.
족저근막염은 우리가 걸을 때 족저근막이 뼈에 붙는 부분에 그대로 전달되면서 결국 염증이 생기게 되고 통증을 이제 우리가 느끼게 되는 그런 질환이죠. 황기님은 얼마나 심각한 상태일까요? 이게 이제 우리가 발이면 이제 요런 식으로 본 겁니다. 여기서 보이는 이게 이제 족저근막입니다. 이렇게 보이는 게 근막인데 지금 보시면 이제 족저근막이 이 뒤꿈치 뼈에 붙는 부분이 저희가 이렇게 두께를 재보니까 한 4.23mm 정도로 체크되거든요. 보통 정상적으로 한 2mm, 3mm 정도여야 돼요. 근데 4.2mm라는 거는 이렇게 부어 있다는 겁니다. 부어 있다는 거는 거기 염증이 생겨 있다는 거예요. 초음파 검사에서 보면 좀 전체적으로 조금 부어 있는 느낌? 많이 심한 상태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분이 이렇게 아픈 거는 하긴 초기 치료가 잘 안 된 거죠. 대부분 발이 이렇게 떨어진 상태로 우리가 잠을 자게 되고 또 발바닥도 이렇게 쫙 펴진 게 아니라 이렇게 굽혀진 상태로 잠을 자게 됩니다. 잠을 자는 동안에 족저근막도 짧아져 있게 되고 마찬가지로 장따지 근육도 좀 짧아져 있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발을 디뎠을 때 우리 체중으로 인한 자극이 굉장히 더 커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족저근막염이 생기는 이유는 뭘까요? 유난히 눈이 잦았던 올겨울 군산에도 눈이 내렸습니다. 가게 앞 눈을 치우고 있는 현숙님은 맛집 방송에 여러 번 나왔을 정도로 꽤 인기가 많은 분식점을 운영 중이죠. 떡국떡, 만두, 어묵 등을 섞어 만든 음식인데요. 이제 여러 가지 들어가가지고서는 이게 잡탕이라고 하거든요. 잡탕 메뉴 하나로 두 딸을 대학까지 키워냈습니다. 주중에도 거의 오래 서 있는 시간이 한 4-5시간? 주말은 한 6시간. 분식점을 운영하는 24년 동안 현숙님의 발은 쉴 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위해 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운동입니다. 현숙님은 2년째 줌바 댄스를 하고 있는데요. 라틴 댄스와 운동을 결합한 고강도 유산소 운동입니다. 신나는 음악에 맞춰 점핑하는 동작도 많습니다. 저는 운동을 거의 매일 하는 편인데 월, 화, 수, 목, 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꼭 운동을 하고 가요. 하루 종일 서 있는 가게 일에 매일 하는 고강도 유산소 운동까지 족저근막염에는 괜찮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사실은 저는 과사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점핑 운동 같은 경우는 그 자극을 거의 극대화하면서 최대화하는 운동이잖아요. 그래서 족저근막염이 있는 환자분들한테는 그런 운동은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저도 환자분들께 그런 운동을 가급적 피하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족저근막염은 50대 갱년기 여성들의 유병률이 높은데요. 이번 귀하신몸 발통증 편 신청에도 50대 여성들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여성들이 50대가 지나게 되면 갱년기가 오면서 이제 호르몬 변화로 인한 지방층이 얇아지고 또 체중이 늘어나게 되고 이 지방층의 역할은 결국 우리가 디뎠을 때 체중으로 인해서 지면으로 오는 충격을 효과적으로 흡수하는 작용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얇아지게 되면 족저근막으로 가는 여러 가지 자극이 커지게 되면서 족저근막염의 발생 가능성, 발생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족저근막염. 가장 효과적인 치료와 예방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아킬레스건을 늘리는 운동이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결국 이거를 늘려주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하면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근데 하실 때 무릎을 굽히고 하면 안 돼. 네. 늘리라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본인이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누가 다른 사람 힘으로 이걸 늘려줘야 돼요. 아, 네. 도와줄 누군가가 없다면 벽을 잡고 하면 됩니다. 많이 아프다. 아프죠? 되게 당기죠? 바깥쪽으로 벌어지지 않게 일자로. 네. 그다음에 이쪽을 지금 운동하시는 거니까 이 무릎을 굽히면 절대 안 돼요. 무릎을 쭉 펴시고 그 상태로 몸을 전체적으로 쭉 앞으로 당겨 보세요. 그럼 어때요? 엄청 당기죠? 쭉 한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걸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 진짜 그러네. 그렇죠? 엄청 당기죠? 제대로 배웠네요.
발뒤꿈치뼈로 이 족저근막과 아킬레스건은 연결된 하나의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국 아킬레스건, 족저근막의 스트레칭을 꾸준히 하는 게 족저근막염의 예방, 치료의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